안녕하세요.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. 오늘은요, 코로나, 메르스, 사스 등 이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기가요,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. 우리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면역을 높여줘서 안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. 그럼 면역성을 높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어른들은요,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? 일단 면역에 좋은 음식들을 먹겠죠.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기에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요,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일 쉽고 확실한 효과는요, 이 내 몸에 있는 면역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모유를 먹이시는 겁니다. 이 모유의 면역성 외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요, 사실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분량이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. 오늘은 우리 아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이 종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모유는 우리 아기가 처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요, 엄마 몸에서 생성하는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 모유수유 초기뿐만 아니라 이 수유기간 내내요, 면역물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유하는 엄마들이요, 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물어보세요. 뭐냐면 주변에서 6개월이면 영양가가 없으니까 젖을 다 끊으라고 한다고. 사실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. 제가요, 제 아기 낳을 시절에 이런 말들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젖 잘 먹이다가도 6개월이 되면 영양분이 진짜 없는 줄 알고요, 젖 다 끊고 분유로 갈아탔습니다. 그 시절에는요,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실제로요, 1년 이상 먹이는 엄마들은요,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년 넘게 젖을 먹여도요, 우리 아기 너무나 건강하게 잘 크니까요. 자, 처음에 나오는 초유에는요, 이 다량의 항체가 있어서 이 면역 물질이 성유보다도 훨씬 많아서 초유는 꼭 먹이셔야 합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젖을 빨리면 이 젖이 불어서 고생하니까 아예 빨리지 말고요, 이 젖 끊는 약까지 먹고 끊으시라는 분도 계신데, 이 젖 끊는 약까지 먹어도요, 젖은 나올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임신 6주부터요, 젖 만드는 세포에서 젖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아기 때는요, 이 흉선이라는 게 있는데, 이 흉선이요, 면역계의 핵심적인 기관입니다. 그래서 완전 모유수를 하는 경우는 분유 먹은 아기보다요, 이 흉선이 2배로 커져서 평생 동안 훨씬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글자만 봐도 어렵고 보기 싫으시죠?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모유에는요, 비피더스 유산균이 있어서요, 따로 유산균을 사서 먹이실 필요가 없습니다. 보통 유산균 한 달치가 5, 6만 원 한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모유 유산균은요, 9만 원 정도 하니까 모유수를 하면 이 돈도 세이브가 되겠죠. 또 모유에는요, 아기를 감염해서 보호해주는 인자들이 있어서 잔병 치레를 안 하게 합니다. 만약에 감기에 걸린다 해도요, 열날 것도 안 나고, 또 콧물만 며칠 흘리다 말고 일주일 아플 것도 3, 4일이면 낫고,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맙니다. 전에 한 엄마가요, 둘째가 돌이 돼서 단유 받으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한테 너무나 미안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때는 잘 몰라서요, 조리원에서 밤중 수유도 안 하고 유축만 하다가 집에 오니까 아기는 젖도 안 물고 또 유축해도 더 안 나오니까 아, 나는 젖이 없는구나 하고 그냥 완분을 하셨답니다. 그런데 주위에서 완무하는 엄마들을 보니까요, 처음부터 계속 끼고 먹이더래요. 그래서 그때 그분은요,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셨답니다. 그래서 둘째는 첫째 때문에요, 조리원도 안 가고 집에서 계속 옆에 끼고요, 낮이고 밤이고 먹여서 완무를 했습니다. 여러분, 둘째는요, 더 모유를 먹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첫째가 감기가 들잖아요. 그러면 둘째는요, 거의 99%가 옮기거든요. 그래서 이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감기로 옮아와도요, 이 둘째는 콧물만 며칠 흘리고 말고 열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요, 지금까지 예방접종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모유를 안 먹인 첫째랑 먹인 둘째랑 비교가 되니까요, 첫째한테 너무나 미안하더랍니다.
그래서 모유 수유를 한 아기랑 안 한 아기랑 이렇게 다릅니다. 그리고 이건요, 저희 개인적인 경험인데요. 예전에 대학병원 소아과 근무할 때 보면, 저도 그때 당시는요, 저도 아기를 안 낳아본 상태여서 잘 몰랐었는데,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, 6인실, 8인실에 입원한 아기들 보면요, 다 분유 먹는 아기들만 있었어요. 근데 그때도 이상하다고는 얼핏 생각했는데, 그때는 자세하게 몰랐고, 지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광고에도 나오던데요, 모유에 있는 락토페린은요, 천연항생제입니다. 그리고 또 박테리아를 죽이는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은요, 분유보다 300배나 더 들어있고요. 또 인간의 모유에 가장 많은 면역글로불린은, 특히 거기에 면역글로불린 A는요, 인후, 폐, 장점막, 알러지도 보호해서요, 혹시 로타바이러스균이 있다 해도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대로 균이 소멸이 됩니다.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면요, 오히려 로타바이러스 장염에 안 걸립니다. 그래서 분유는 면역글로불린 A를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내용이 어려우신가요?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긴 한데요. 그래도 살짝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지금까지 설명도 모유가 다 좋다는 말인데요. 이 다음 내용은요, 국제모유수 전문가 교육 내용에서 발췌한 것으로, 이 모유 수유를 얼마큼 하느냐 기간에 따른 우리 아기의 건강 이득에 대한 설명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린 이 도표 숫자, 이 용어만 봐도 고개 돌리고 싶죠. 이것도 어렵게 보이실 텐데요.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다시피요, 사실은 모유는요, 조금이라도 하면 다 좋습니다. 특히 요즘 밀가루 음식만 먹어도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, 여기에 있는 이 셀리악병은요, 이 밀가루 성분인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인데,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생후 2주부터 1년 정도 되는 아기가요, 글루텐 섭취를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, 이것도 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면요, 52%가 감소될 수 있고, 또 여기 아토피가 있는데, 아토피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요,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라도 아토피가 있으면 유전학적으로 아기한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85%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완전 모유수유를 3개월 이상 하면요, 42%가 감소될 수 있고, 흔한 천식도요, 40%가 감소가 됩니다. 또 쭉 내려가서 밑에 보면 이 감기 바이러스인 RSV, 하기도 감염, 상기도 감염도 6개월만 수유해도요, 위험도가 70%나 줍니다. 그래서 모유 먹은 아기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. 그리고 또 특히요, 중이염의 아기들이 잘 걸리는데요, 이 모유 수유를 하면 50%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. 자,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듯이요, 많은 질병들이요, 이 모유 한 가지로 예방이 됩니다. 이만한 예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자, 이번에는 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오셨던 한 엄마의 이야기인데,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, 또 모성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, 또 분유 먹이니까 죄책감을 느끼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.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데, 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 이유가요, 이 한마디 말에 완전 압축이 되는 말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. 남편이요, 분유회사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요, 아무 말도 없다가 막상 아기를 낳으니까 병실에서요, 엄마 손을 잡더니 아기 잘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요, 뭐라고 하시냐면, 아무리 내가 분유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지만 모유 못 따라가니까
우리 아기는 모유를 먹였으면 좋겠다고 엄마 손을 잡고 부탁하고는 나가더랍니다.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을 듣고 그 엄마는 멍하고 있었대요. 저도 이 이야기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그냥 주변에 전문가도 아닌 남의 말만 듣고요. 노력도 안 해보고 모유를 처음부터 끊어버린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먹일 수 있으면 먹이시라는 의미에서요.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너무나 좋은 게 모유인데 또 지금 아니면 못 먹이는 건데 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건데 쉽게 포기를 하셔서 안타까워서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이 모유 성분으로 인해 아기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 외에요. 이 모유 수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빠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엄마 젖을 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서 아기를 건강하게 도와줍니다. 자, 그러면 모유 수유 말고요. 이미 어떤 이유로든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아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 아기들도요.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요.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감염에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. 그래서 젖병 소독을 세정제나 소독기만 의존하지 마시고요. 열탕 소독을 권장합니다. 특히 아기가 진짜로 아플 때는요. 이 매번 바로바로 씻어서 꼭 열탕 소독을 하셔야지 그 균이 혹시나 젖병에 남아있지 않게 하셔야 다시 재발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분유는요. 젖병 소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면역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들은요. 아기한테 이 베이비 마사지 같은 것을 매일 해주면 면역성이 길러져서요. 덜 아프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 베이비 마사지는요. 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은 백신을 맞는 예방접종도 포함이 됩니다. 이 예방접종도 보면요.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맞았던 예방접종보다요.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 뜻은 그만큼 질병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. 또 그 다음은 아기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겠죠. 그래서 모유나 분유나 이유식까지도요. 너무 이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편식 안 하고 아기가 잘 먹는 쪽으로 하셔서 잘 먹게 하시면 됩니다. 아기가 잘 자는 거는요. 수면 교육을 처음부터 해서 엄마도 편하고 아기도 스스로 자서 잠투정을 길게 하지 않고 빨리 잠들게 하는 것과 계절에 맞는 통잠을 자게 하면 됩니다. 또 아기가 잘 노는 건 어른들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기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고 다치지 않는 환경 안에서 자유자재로 기고 뒹굴며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또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 아기가 각종 질병들이 너무나 많고 점점 증가하는 이 시대에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 제일 쉽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모유를 먹이는 게요. 아기의 최고의 밥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모유수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분유보다 더 편하니까요. 아기의 건강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육아 되세요.